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실적과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간밤에도 빅테크, 물론 이제 반도체와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AI와 관련된 부분을 확산하는 업종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여러 가지 어떤 비클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얘기를 할 때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죠. 국내 반도체 지수는 이제 파란색,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성이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나왔던 뉴스들 찾아보고 빅테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엔비디아는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급등했는지 급락했는지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챙겨보지 않습니까? 간밤에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이 국내 반도체 지수도 오늘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기간에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8월에 실적 발표하는데 2, 5, 8, 11월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면 2, 5, 8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간 반도체가 상당히 힘들었고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주도주의 품격, 즉 실적이 잘 나와주면 결국은 전체적인 선순환의 그림을 그려준 것처럼 반도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그리고 좀 전에 나왔죠. 네네. 테슬라하고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2분기 실적은 내놨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구글은 그 장 마감 후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구글 알파벳도 올라오다가 지금 빠지는 걸 지금 보고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 2% 안 되게 오르다가 조금 전에 제가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알파벳이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플러스였는데 저도 아까는 15% 마이너스 1.97%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4% 정도 하락하고 네. 있고요. 일단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매출은 우리 어차피 인도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ASP 하면은 뭐 매출이 나오니까 매출은 그냥 예상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한 별차 없이 1, 2% 차로. 그러니까 YY로는 2% 증가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뭐 특별히 나쁘지 않고 뭐 굳이 네. 얘기하면 약간의 비트죠. 그런데 마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EPS가 한 62센트 정도 생각했다고 하는데 예. 52센트니까 10몇 % 이상 빠진 거죠. 이게 컸던 것 같고 굳이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나빴었겠죠.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안 좋았죠. 1분기 때 예. 5.5%였는데 2분기가 한 6.5%? 예, 6.3%. 5.5에서 6.3이니까 마진이 거의 증가를 안 한 거죠. 작년 이맘때가 거의 10% 가까운 마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가, 인하 압력, 그다음에 코스트 뭐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예상보다 마진이 안 좋았다. 그리고 아마 오늘 지금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나머지 뭐 로보택시고 뭐 나올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치적으로는 마진이 안 좋았다 볼 수 있고요. 네. 알파벳은 뭐 매출 성장률을 했을 때 847억 나왔는데 네. 예상을 842, 3억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미미하게 나봐.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클라우드 이제 매출인데요. 이게 그렇죠. 처음으로 100억 달러 넘어서 103.5억 달러, 104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컨센서스가 101, 2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와서 YY로 29% 성장이니까 전체 매출 성장률 13.8%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 건 분명한데요. 굳이 5개 T를 얘기하면은 아마도 유튜브 구독 그 매출이 원래 한 90억 불
86억 불이 요거 빠졌다. 전체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았는데 주가가 좀 빠지네요. 네. 이것도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원래는 알파벳이 클라우드 벌써 AI 검색을 요약을 어떻게 하고 했는데 AI 검색을 하면서 전통적인 검색에 무슨 어떤 서브스크라이버나 이런 게 줄었다면 또 오객이 튈 수 있는데 매출적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테슬라나 모두 기존의 사업부, 이를테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광고 수익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어떤 시선이 이전되고 있는 과정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나 이 비이클보다는 이 로봇, 네. 뭐 자율주행, 특히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이 매출의 비중이 지금 워낙 현격히 차이 나고 네, 그렇긴 있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인 실적보다는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 좀 성장성 있는 부분에 대한 콜을 얼마나 강하게 줄지를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은 등락이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8월 중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흔들렸었던 게 엔비디아의 변동성이었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냐면 트럼프 전 후보의 어떤 지지율 급등이나 당선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무역 갈등 이슈,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규제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면서 주가 빠졌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 진출,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AI 칩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올랐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정부에서는 좀 약간 더 좀 싫어하거나 아니면 좀 뭐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주가는 일단 뉴스 나오고 나서 올랐거든요. 네, 어저께는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다시 좀 반락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도 네. 그랬을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한 2% 다시 빠졌네요. 네. 그래서 2%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른 네. 걸 봤는데 엔비디아가 0.8% 빠졌고요. 네. 장외에서 빠졌는데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사하고 국가하고는 뭐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또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죠. 규제를 하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엔비디아가 중국 비중이 꽤 높았는데 그 자꾸 규제를 하니까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중국향 제품은 올해 하반기에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블랙웰 최신 제품의 디리버티브 네. 약간의 다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도 H100이나 A100 할 때도 뭐 H800인가 뭐 H20 뭐 A8 이런 식으로 해갖고 리비전 했는데 여러 가지 승인받고 하는 절차상으로 실제 기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출이 한때는 20 몇 퍼센트 하던 20 몇 프로 그렇죠. 20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 비중이었기 때문에 20%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줄어든 거잖아요. 예. 줄어든 상태에서 이 정도 매출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최근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 남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더 플러스가 되면은 엔비디아 좋은 거고 예. 만약 안 되더라도 10% 남짓의 영향이니까 뭐 무슨 세상이 무너지고 이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빨리 내는 게 중요하고요.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트럼프가 입성하고 뭐 하려면 11월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매출은 나와줘야 된다. 네, 뭐 그 정도 그 전에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은 일단 오히려 중국 쪽에서 많이 리스타킹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타이밍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엔비디아니까 하이닉스 같지만 하이닉스는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레거시, 어드밴스드는 첨단이고 선단이고 레거시는 구닥다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엔비디아가 쓰는 여러 가지 그 GPU 중에서 중국향은 상대적으로 레거시잖아요. 네. 이것저것 삼성 하이닉스가 신경을 안 써요. 못 써요. 그냥 우리가 HBM3E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없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 긍정적일 수 있다. 네. 엔비디아 자체가 또 이제 중국으로의 그 비중이 작으니까 뭐 큰 건 네네네.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에서 이 세 종목에 크게 어떤 비중이나 내지는 방향성을 잡고 갈 텐데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일단 삼성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이죠. 맞아요. 근데 내일 실적 발표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실적에 대한 예측이 7월 10일 이후부터 끊겼습니다. 아,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이 한 두 군데가 이후에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 해온 입장에서
막판에 리스크를 안기 싫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컨센서스 넘버가 진짜 컨센서스 넘버인지가 헷갈립니다. 근데 컨센서스 넘버를 굳이 얘기하면 한 30군데 정도가 7월 이전에 한 것도 있고 7월 12일 이전에 임박해서 한 게 아주 최근에 한 게 있잖아요. 네. 막 뒤죽박 섞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컨센서스 모르겠어요. 근데 컨센서스 넘버는 집계하는 컨센서스 넘버니까 5조 2천억입니다. 5조 2천억. 그런데 7월 이후부터 7월 달 들어서 한 게 8개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오피셜리 한 게 그거 기준으로는 5조 5,500억입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제 5조 1,000하고 5조 5천억하고 일부는 5조 후반 6조도 있는데 네. 그거 가격이 예측이 차예요. 가격이 D램이나 낸드나 QOQ로 ASP가 15% 오른다. 21% 오른다, 18% 오른다. 이 차에 따라서 5조 1,000이 나올 수도 있고 5조 8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삼성에서 했던 그 이슈가 얼마만큼이냐. 요거에 따라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임박해서 이번 주에는 리포트가 나온 거 못 봤거든요. 약간 그것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약간 불안 심리를 야기시킨 것 같고 하이닉스 말씀드리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모건 스탠리에서 그 애널리스트가 한 거는 아닌다 하더라도 전략 스트래티지스트가 하신 것이 아모레 프로스픽 뭐 이렇게 하고 TSMC하고 하이닉스는 시크릿 캘레트에서 불안하다 이래서 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건 스탠리도 하이닉스에 대한 오피셜 그 내년도 전망은 45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기준으로 5조 5천억 이하면 분명히 실망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이면 안심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정도 보여도 되고 예. 그게 나와야지 올해 20조 내년 40조 이상인지 아닌지가 판결되는데 예. 잘 나와야지 그 다음에 25조 이상 25만 원 이상을 다시 트라이할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주가에서 상당히 좀 스트러글링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이고요. 네. 넘어가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콜입니다. 콜이 이번 달 8월 달 정도에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예. 모 증권사에 푸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남아 있어요. 이게 기대 심리 충족 못하면은 일시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충족되면은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넘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면은 예. 아마 이거 자체만으로 한 10,000원 정도의 플러스 효과는 있을 것이라 보는데요. 예. 그러면 쉽게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실망하면 8만 원 초반 이미 초반인데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헤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둘 다 일단 매크로적으로 대만을 때리는 트럼프의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법 때문에 이슈가 생겼는데 그거는 non fundamental 이슈라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캐털리스트는 실제 실적인데 아쉽게도 지금 TSMC라든지 실적이 나오고도 주가가 썩 반응을 안 되는 측면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거나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아마 스트러글링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모건 스탠리도 전략적인 콜을 전술적인 콜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 한미 반도체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15만 원 정도가 테크니컬리 지지돼야 되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15만 원을 복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이것도 실적이죠. 근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데 예상을 이미 높게 했기 때문에 작년이 베이스가 낮아서 예. YOY로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그다음에 매출은 한 2.5배 정도 올라가야지 맞거든요. 그걸 비트해야지 주식이 15만 원 다시 터치해볼까 말까 할 것이고 안 그렇다면 여기서 스트러글을 할 텐데 최후의 그 HBM 대장주로서 역할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3만 5천 원이냐 그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더라도. 왜냐하면 13만 5천 원의 숫자가 내년도 이 기준으로 PER 한 29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장주로 줄 때는 30배를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엔비디아처럼. 그게 예. 마지막 보루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첫 단추는 내일 발표될 SK 하이닉스일 것 같고 분기 실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조 원 중반 현재 컨센서스로는 한 5.3조 원 정도로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 5조 원 중반 정도 나온다면 인라인 내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5조 원 초반이나 5조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쇼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실 시장이 지난주에 어떤 혼돈의 시기를 거치고 이번 주에는 조금은 진정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여러 변수들 앞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네. 특히 정치적인 변수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팔고 현금을 갖고 가야 되나? 뭐 이런 네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나요? 너무 진부한 전략이고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대응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에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비판받는 이제 상황이 온 거죠. 말씀드리면요.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2755 정도를 무너지면은 네. 그래서 계속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은 이건 조정은 확실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오늘이 월요일 날 2755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네, 맞아요. 회복됐죠. 어저께는 다시 올라갔는데 오늘 다시 테스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755를 추세적으로 계속 이탈한 상태로 머물지 않으면 아직 기회는 있다. 실적이라는 보루를 믿고 기대하려 보는 거죠. 네. 마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H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755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밸런스, 스프레드밖에 없습니다. 밸런스. 나라별 스프레드도 되고 섹터별 스프레드.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만 투자한다면 IT가 시가총액 가장 크니까 IT가 30%인데 IT를 5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5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정확성이 모르기 때문에 뭐 IT를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면은 IT를 뭐 20% 정도를 한다든지 그럼 뭐가 하겠어요? 시가총액보다 낮지만은 그래도 탄탄한 트럼피즘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나 해리스나 관계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주하고 헬스클럽. 조선하고 헬스. 그러니까 조선하고 헬스가 시총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조선하고 헬스가 테크보다는 더 비중이 높은 것이 그게 잘된 스프레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프레드, 국가별 스프레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섹터별 스프레드고 IT라 하더라도 네. 테크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그러니까 퓨어라는 건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것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고 테크 AI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력 미리 빠진 거.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지난주 많이 전력 많이 빠졌을 때 그거를 바이온 리퀸스 했는데 전력. 그다음에 넌 퓨어 반도체, 애플 관련되는 거 이것도 좀 오르긴 했죠. LG 노텍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넌 퓨어 반도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거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도체 대장지하고 합한 이걸 테크로 보여야 되고 이 합한 테크가 조선이나 헬스하고 다 비교했을 때 과중하지 않게 스프레드 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변곡점을 봐야 되는데 변곡점이 하이닉스, 다음 주 8월 1일 날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있기 전에 아까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 8월 19일 날 이런 한 세네 번의 변곡점으로 나누어서 대응한다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라 하면은 제가 7가지 주제 중에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건 화면에 나올 것이고 3가지는 마가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가 맞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AI입니다. AI. 엔비디아가 뭐 테슬라가 구글이 애플이 뭐 주가가 좀 빠진 데는 걔네 문제고 걔네가 투자하면서 저 옛날 제품이 안 되고 이런 건 얘네 주가 문제고 투자는 계속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적이 잘 나면 전력주는 계속 좋은 거예요. 그거는 꾸준히 가져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는 GPU는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내년도 피크아웃을 지금부터 논할 것이냐 아니면 연말까지 갈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전력보다는 반도체 순수한 게 약간 뒤처지더라도 비중에서는 그런 거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AI는 어느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헬스. 바이든은 저기 누구도 관계없이 공화당 민주당 이거는 이제 약값 비싸다 싸게 하라는 거고 싸게 하라는 거는 바이오식물로하고 CMO 중심이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주식이 빨리빨리 안 튀어요. 그러면 내 성에 안 맞으면 안 살 수 있지만 네. 주가는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두 번째고 아까 LNG 우리는 조선이지만 미국은 자기네가 에너지 강국 내지는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 LNG 서플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는 계속 화석연료 이런 쪽으로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별도로 이런 쪽으로 좀 중심을 갖고 접근하시고 장이 안정화되면은 뭐 방산주건 은행주건 화장품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에디드 보너스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마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막으라는 거 아닙니다. 네. 농담. 미국 중심의 아니면 뭐 미국의 재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버 산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조선 헬스케어까지 같이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